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무역 수지와 니케이 지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주제를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모 대학 경제학 교수이면서 패널 분이 공영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수출 실적하고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일본은 그러면 어떻느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일본도 한국처럼 밖에서 무역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와 니케이 지수 상관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결국 한국처럼 상관관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2분기를 보면 최근 1년치를 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였어요. 흑자가 아니고. 그런데 1분기에는 흑자였는데 적자인 2분기 니케이 지수는 20% 이상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1년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난해 6월 대비 2분기입니다. 지난해 2분기 말 대비 올해 2분기 말 그러니까 한 30% 상승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무역 수지는 오르다가 감소하다가 뭐 또 심지어는 6월에는 적자까지 발생했어요. 무역 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금년에도 1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니까 지난해 4분기죠. 무역 수지가 반토막 났어요. 지난해 4분기에는 240억 달러 넘었거든요. 무역 수지 흑자가. 근데 원래 1분기에는 반토막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월별로 보기는 했지만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과 2월에 수출이 한 10, 한 2, 3% 정도 그죠? 감소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0% 상승했어요. 2021년 6월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고 8월에도 무역 수지가 거의 60억 달러 발생했어요. 큰 거거든요. 60억 달러면 일본도.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또는 수출 실적과는 주가 지수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또 다시 하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본에서 주식을 뭐 매도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고 결국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 내지는 손실 여부와도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얘기를 다시 한번 설득력이 없다는 차원에서 일본 무역 수지 통계와 니케이 지수 통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일본이 무역 수지와 니케이 지수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일본은 한국보다 해외 진출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해외에서 매출하거나 그 제품을 일본이 수출하면 수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무역 통계에는.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한국처럼 주가 지수는 관계없는 거예요. 수출 실적하고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업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그리고 영업 실적이 개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출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싶는데 여러분 빅데이터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통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해석 능력까지 쉽게 하면 통계를 해석할 능력을 포함한 자료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경제학 교수분처럼 통계는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가져오는데 그것을
연결을 잘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그거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스몰 데이터예요. 쉽게 하면 모르는 게 나은 정보라는 얘기죠. 차라리 모르면 손실이라도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잃지 않는데 그런 이상한 정보를 공영방송에서 보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믿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니까 첩보라고 봐야 되죠. 정보로는 유익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첩보성적인 성격이지 통계만 가져온다고 그것이 아까 유용한 자료가 되고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통계를 현실 경제와 그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어야죠. 쉽게 하면 현실성 있는 해석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 어디에 들어가 갖고는 A라는 교수 얘기를 들으면 손해가 생기고요. 또 B라는 그 연구소 얘기를 들으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 정보고 다른 데이터예요. 해석 능력이 다르면 다른 데이터예요. 그래서 틀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는 스몰 데이터고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예요. 그게 빅데이터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일본 무역 수지와 니케이 지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아마 반복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저는 그분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국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시각차가 큰 것 같아요. 수출도 아까 무역 수지도 국제 부분이잖아, 그죠? 또 미국의 그 부채도 국제적인 얘기거든요. 경상수지가 누적돼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대부채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기업이 가져가는 무역수지 적자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플이 중국 가서 생산해 가지고 애플이 생산한 휴대폰을 미국인이 소비하는데 그게 무역수지 적자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애플이 미국에서 있을 것 같으면 무역수지 적자가 아니지, 그죠? 미국산 제품 소비하니까. 근데 애플이 왜 나갔는지요. 결국은 애플의 이익을 위해서 나갔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플 실적이 개선되고 영업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수혜자는 누구냐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단 말이에요. 또 미국의 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외부채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호도시키면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그거 잘못된 정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라든지 그 대외 부분이 그분은 너무 취약하다.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까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그 무역수지를 가지고 그 주가를 본다거나 수출 실적을 가지고 또 주가 지수하고 연관시키는 자체가 또 3월이나 4월, 5월 등 그 월별이 아니고 또 분기별도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는 일본은 의도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계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일평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용할 수도 없는 통계야. 그러니까 그 일평균도 월 단위로 평균을 낸 건지 분기 단위로 일평균을 낸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일평균을 낸지 그거는 지금 설명이 수반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설명하면 또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그 얘기는 또 안 한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도 높아심에서 결국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분이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홍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알아야 오판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실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저는 비교 정도는 해보라는 뜻에서 홍보를 부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